영상으로도 다 각자의 시각으로 다 편집을 해가지고 올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낼름 가져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뭐 원룸 전문, 상가 전문,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 융합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폭을 넓혀야 된다 하시는데 그러면 오히려 전문성에 대해서 떨어질 수도 있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전문이라고 한다는 거는 사실 상가만 하니까 전문이라는 게 붙는 거고, 그러니까 상가도 하고 아파트도 하고 뭐 주택도 하고 다 하면은 그게 어떤 게 전문이라는 게 딱 티가 나지 않지만, 상가만 계속 했던 사람은 나는 상가만 계속 했으니까 전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전문이란 부분은 그런 데서 오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현장에서 아직까지 뭐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그 방문하고 이러는 게 조금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긴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그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중개를 했을 때는 미리 비어있는 집을 영상이나 아니면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를 해뒀다가 그거를 직접 가서 못 봤을 경우에 그걸로 대체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디지털이나 이런 게 많이 됐는데, 초창기 제가 원룸을 할 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왜 전부 다 인화를 시켰어. 사진을. 그래서 왜 앨범 있잖아요. 그런 데다 다 붙여놓고 이렇게 보여지는 식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게 맞지. 그때 그게 당시 디지털이야. 그치. 그때는 그게 디지털이었는데 주변에 다른 분들은 굳이 그렇게 힘들게 중개를 할 필요가 있어? 이런 생각은 했었다고요. 그랬는데 그 고객분들이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그걸 되게 상큼하게 받아들이셨다는 거지.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나가서 우리는 다른 거를 또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보긴 하는 거예요. 전문이란 거는 이제 좋게 말하면 좋은 뜻인데, 난 전문이란 단어를 썩 좋아하지 않아요. 전문가라는 단어. 역설적으로 보면 다른 쪽은 바보다라는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다른 거는 모르는 그것만 아는. 박사가요. 박사 뜻이 그래요. 박사란 뜻이 얇다란 뜻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얇고 넓다는 개념들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혹시 상가 전문, 원룸 전문, 주택 전문, 아파트 전문 이렇게 해놨는데 혹시 거기에 그 전문 그런 거에 이렇게 피해 쓰려고 하는 거 아닌가?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난 이것만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대표님 입장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영역의 확장이나 다른 것들을 복합적으로 같이 봐야 되는 거를 회피하는 핑계거리가 된다라는 얘기로 이제 인식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그럴 수 있어요. 뭐 특히 아파트 현장이나 아파트 단지나 뭐 이런 거를 중점으로 중개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손바닥 안을 깨고 있지 않으면 여기와 관련된 중개를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영역은 사무실 안에 있는 직원들로 인해서 이쪽은 상가 중심, 뭐 이쪽은 뭐 아파트 중심, 이렇게 사람의 역할로 나눠야 되는 거지. 뭐 그렇게 해야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다. 왜냐면 멘탈이 여기 이렇게 하면요. 다 못해. 예, 아무것도 안 돼요. 그건 자연스럽게 분화가 되지. 그치. 일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분화되는 부분이고, 혹여나 이제 그 중개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면서 늘 느끼는 거는 너무 넓은 빅피처를 꿈꾸지 말자. 너무 원대한 꿈을 꾸지 말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는 것들. 일일 학습에 충실하자. 우리 오늘 얘기하는 게 미래 중개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말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제가 생각하는 거는 너무 미래를 꿈꾸다 보면은 현재를 부정하는 일들이 생겨요. 이 내가 뭔가 이게 예전에 안 그런 게 난 요즘에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 들 수 있으니까 걱정도 되고 근심도 생기고. 근심 생기니까. 그래서 그래 알았어. 자, 그래서 오늘 정리하고 이런 생각 해보면 어때요? 우리가 보통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키우미님이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있다가 보여준다라는 개념은 어쨌든 중개사가 현장에 가서 직접 탐문도 하고 본인의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들여서 그치. 정보를 모아놓는 거잖아요. 자, 지금 기술적인 부분이 발달을 해오고 있고 지식산업 자체도 동시에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 중개사가 이러한 행동에 대해 저작권에 대한 부분으로 융합을 시켜보면 그건 또 어떨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왜 그 매물 올리는 광고 사이트에 그 사이트에 그 워터마크라고 하나요? 네. 그 사진을 올리면 그쵸. 찍어. 그런데 내가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그거를 퍼가는 그렇죠. 데가 많았어요. 블로그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왜 거기에 뭐 어디 부동산, 뭐 키움 부동산, 뭐 이렇게 네오비 법인 부동산 이런 식으로 넣는 건데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열심히 현장 방문해서 내 수고로움을 해서 찍은 사진을 다른 사람이 그냥 앉아서 그걸 퍼가지고 그걸로 그냥 하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저작권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제는 진짜 해봐야 되는 게 네. 영상으로도 다 각자의 시각으로 다 편집을 해가지고 올릴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냥 낼름 가져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왜냐면 특히 이제 저도 그렇고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유튜브를 찍으면서 이제 내 얼굴이 나오는 영상이야 누가 퍼가도 상관이 없지. 그게 저작권이야. 그런데 내 영상이 아닌 초상권. 그런 것들은 그러고 나면 괜히 기분이 나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봐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근데 해서든지. 아직까지 그런 거에 대한 사실 논의를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지식이 많지 중개사들이, 않지. 네,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이 그냥 빨리 내가 올려서 내가 거래를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더 강했던 거죠. 문제가 생겨도 그걸 어디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될지 사실 모르죠. 모르는 거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찍은 사진이 우리 순수 고유하게 찍은 사진이 직방, 다방, 내부에 많이 가 있어. 많이 가 맞아요. 있죠. 많이 가 있어. 걔네 그걸로 가공하거든. 그걸 가공하는 분들도 있지. 근데 사실 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서 누구라도 찍을 수 있는 사진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진에 연출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야 주장받을 수 있거든요. 이거를 흔히 얘기해서 누구나 가서 양화도에 위에서 찍는 밤섬은 그거는 그냥 밤섬일 뿐이야. 다만 밤섬에 새가 날아가는 모습을 찍었다면 그때는 저작권으로 인정해준다 라는 식의 기준이 있거든요. 중개사가 찍은 사진이 저작권으로 인정받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상으로 제작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건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하나의 한 컷의 사진이 아니라 그 사람만 할 수 있었던 네, 부분들이 네. 분명히 있었을 거니까 그냥 단순히 노력도 안 하고 저작권에 대한 주장은 하지 말고 적어도 노력은 충분히 하고 그치. 주장하는 것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그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소를 제기한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입증하는 거에 대한 게 엄청 어려울 것 같아요. 법에 대한 그것도 없을걸요. 그렇게 법도 만들어 없고 예, 누군가가 없으니까. 만약에 나의 영상으로 수익 창출을 했다면 그 수익 창출한 거를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너무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래도 기술이 발달하면서 뭐 시청자분들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시겠지만 유튜브가 아주 잘 잡아주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그죠? 맞아. 네. 목소리까지 잡아요. 목소리까지. 오. 소리까지 잡아요. 이제 목소리도 잡아요. 소리 잡습니다. 네. 목소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왜 그 범인을 이렇게 잡을 때 이 필체랑 이 목소리나 이런 것들로 범인을 잡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 목소리의 이 파라고 하죠. 그걸로 해서 진동 그걸로 인해서 하는 것도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음악을 가지고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사용을 하며 두고 잡았죠.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잡았을까? 라면 결국 파동, 뭐 음파, 뭐 이런 거 갖고 잡았을 거다라고 사람들은 예상을 해. 뭐 기술적으로는 검증된 이야기가 아니니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는데 요새 유튜브에 보면 또 이런 얘기들 나와요. 중복 영상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예를 들어 우리 키우님이 제작한 영상이에요. 근데 작년에 한 거야. 네. 괜찮았어요. 올해 또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안 되지 않나요? 올라가거든요. 네, 올라가는데 올라가고 똑같은 영상이니까. 경고는 날라가고. 근데 어차피 내가 저작권이 있으니까 그걸 저작권 위반으로 막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내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 거니까 괜찮은데 그게 다른 사람이 사용을 한다 그러면 걸리지 그렇죠. 않을까? 그래서 유튜브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표시가 떠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만큼 싱크로율이 높다. 거기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신고할 거냐? 뭐 삭제시킬 거냐? 뭐 뭘 할 거냐? 이렇게 뜨거든요. 반면에 내가 올렸던 영상을 1년 뒤에 또 올리죠. 그럼 저작권 나한테 있으니까 저작권 경고가 뜰 수는 없죠. 중복 영상으로 해서 유튜브의 영상 수익
발생된 부분이 사라집니다. 아. 네. 와. 중복으로 안 주겠다 이거지. 네, 안 한꺼번만 되겠죠. 주겠다 이거지. 자, 이런 부분들도 수익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중복 영상도 안 한다는 거죠. 제가 궁금한 거는 네. 거기 광고 콘텐츠가 뜨나는 거예요. 똑같이. 뜨죠. 그러다가 적발이 되면 그 채널 자체에 그 수익 자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영상뿐만 아니라 채널 유튜브 자체를. 자체도 안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똑똑하네. 굉장히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도 결국은 이 사람의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보호해주겠다는 측면이지만 그 부분이 과도하게 사용될 경우에는 제약을 두겠다라는 건데요.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어쩌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흘러갔는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유튜브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가 만든 독자적 콘텐츠들 또는 매물에 관련된 정보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저작권을 주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연구가 좀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렇죠. 네. 뭐든지 이제 열어놓고 생각할 필요성은 있어요. 열어놓고 이거저거 열어놓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런 방법 생각해볼 필요성들이 있죠.